요즘 왜 이렇게 돈 나갈 일만 생기나?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죄다 돈이야. 그러게요. 병원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비싸졌지. 근데 당신 그건 알아봤어요? 우리 나이 되면 나라에서 해주는 게 꽤 있다던데? 에이, 그런 건 다 자격 있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65세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많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래요. 그럼 우리도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빨리 알아봐야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더 좋아질 60대 이상을 위한 실속 정책 8가지, 신청 가능한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건 꼭 챙겨야겠다 싶은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 모르고 지나가거나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수 있겠죠.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놓치지 않고 이런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요즘은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게 많죠. 몸이 아플까봐, 혼자 감당해야 할까봐, 병원에 입원하긴 부담되고, 요양원은 아직 가기 싫고, 자식들한테 의지하긴 마음 불편하고, 그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인데요. 쉽게 말해 집에서 받는 종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 간호, 재활, 식사, 청소, 상담, 집수리까지 전부 맞춤형으로 연결해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퇴원 후 회복이 필요할 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찾아오고, 반찬 배달이 필요하면 연계해주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손잡이나 안전장치까지 설치해줍니다. 이런 돌봄이 집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월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2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적죠. 이 제도는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이미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시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통합돌봄 상담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케어 안내 창구가 설치된 지역이면 바로 상담 연결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어르신이 본인의 집에서 자립적으로 존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지원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확장될 복지의 시작이란 점에서 지금부터 미리 알고 계시면 향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복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둘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외롭고 불편한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면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고, 갑자기 병원이라도 가야 할 때 누가 같이 가줄 사람도 없을 때, 그 공허함은 누구보다도 어르신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상 속 돌봄을 생활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방문과 말벗, 병원 동행, 약도 챙겨드리고 안부 확인까지 꼼꼼히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는 특히 이 서비스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불안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을 때 누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죠. 무엇보다 이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들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앞으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더 넓어질 예정이라 미리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접수하실 수 있고 담당 생활지원사가 배정되면 방문 스케줄이나 도움 내용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손길. 그게 바로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주기적으로 챙겨준다는 그 안정감. 지금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단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입니다.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거나 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집에 가서 어떻게 회복하지? 라는 생각일 겁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나 가족 돌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단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사와 간병을 함께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누워 지내야 할 때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정부에서 파견한 요양보호사가 청소, 식사 준비, 몸 상태 확인, 생활보조 등을 직접 지원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나뉘며 A형은 하루 24시간, B형은 한 달 27시간 제공됩니다. 특히 B형은 월 48만 원 상당의 서비스 중 14,000원 정도만 본인 부담이라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A형은 경우에 따라 전액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하신 직후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요양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바우처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면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단기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몰라서 못 받지 마시고 미리 챙겨서 든든한 회복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 확대입니다. 요양병원 안 가고 집에서 요양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바로 시설 입소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요즘은 시설보다 집에서 요양을 받는 걸 선호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혼자라도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 이해 못할 사람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집에 방문해 목욕, 간호, 복약 관리, 이동 보조까지 전부 도와주고 필요시 재활운동이나 말벗,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지원 한도가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확대 중이라는 점입니다. 1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최대 207만 원에서 230만 원, 2등급은 187만 원에서 208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등급별 한도가 높아진 만큼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약 15%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0에서 9%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한 뒤 등급이 확정되면 주민센터나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연계를 도와줍니다. 어떤 요양사가 오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능한지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필요한 만큼 딱 알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5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몸이 아픈데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일어날 수 없을 때,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데 전화할 사람 하나 없을 때, 그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집에 AI 센서와 비상콜 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르신의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화재 감지기, 낙상 감지 센서, 응급콜 버튼이 집 안에 설치되고 이 센서가 어르신의 움직임이 없거나 낙상을 감지하면 즉시 관제센터로 신호가 전송되고 즉각적인 응급 출동이나 보호자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민간에서 하면 매달 5만 원 이상 들어가는 장비인데 이제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독거노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만 하시면 되고 접수 후 담당자가 가정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위급할 때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선 같은 제도예요. 혼자 사신다 해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 그 안정감이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어르신 혼자 계신 그 공간이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경로당 부식비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단순히 밥 먹고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말동무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서로 안부도 챙기는 작은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곳이죠. 그런데 정작 이런 공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난방이 꺼지고 식사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부터 경로당 부식비와 난방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파가 심한 겨울철의 난방비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식사 준비에 필요한 부식비도 운영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남은 예산을 반납하거나 정해진 항목 외에는 못 쓰는 구조라
어르신들 입장에서 눈치만 보다 제대로 못 쓰는 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냉난방비를 식재료, 구매 등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경로당으로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밥값이나 기름값을 보태주는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답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복지의 기본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덜어주는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있는 작은 경로당일수록 이번 지원 확대의 효과는 더 큽니다. 기존에는 난방비 아끼자며 온풍기를 꺼두고 밥도 찬밥 먹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론 그런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경로당의 환경이 좋아지면 결국 어르신들의 일상도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법이니까요. 7째 단기보호기관 서비스 확대.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집에 하루 종일 있기엔 외롭고 불안할 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바로 데이케어 센터, 즉 단기보호기관입니다. 간호나 운동 프로그램, 식사 지원도 있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이 좋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적거나 잘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단기보호기관 이용 서비스 확대를 도입해 전국 어디서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간단합니다.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주민센터나 통합지원 창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용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돌봄 지원 서비스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서류도 없고 거절당할 걱정도 적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운동, 놀이, 미술, 정서 회복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웃을 일도 많아지고 함께 있는 안정감 덕에 건강도 더 좋아졌다는 후기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데이케어 센터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간단한 건강 체크, 음악 치료 같은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자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센터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 보호나 주말 운영까지 시범 확대 중입니다.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되면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용자 반응에 따라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데이케어 센터를 꼭 이용해 보시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쉬어가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8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삭감 완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더 받아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지 제도끼리 부딪혀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2026년부터 이 문제가 확 바뀝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깎이던 금액을 일정 부분 제외해서 두 혜택을 동시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그중 일부만 반영되거나 감액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연간으로 보면 수십만 원의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소득층에게 더 줄 수 있는데도 줄이지 못했던 복지의 한계를 이제는 서서히 걷어내는 거죠. 이건 신청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2026년부터 자동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실제로 끌어올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어르신들도 많았거든요. 노인복지, 이제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누릴 수 있다는 말. 이럴 때 딱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까지 2026년에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어르신 복지 정책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돈 지원을 넘어서 내 삶의 방식과 일상을 바꾸는 제도들이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시범 사업 중인 것도 있지만 이런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할 걸. 하는 말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동네 주민센터 한번 들러보시고 오늘 내용 주변 지인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신청 안 하면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여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짜 도움되는 정책 정보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의 내일이 지금보다 더 편하고 든든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